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각종 기본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좀 해봤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비트라는 것은 뭐예요? 비트는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0과 1 중에서 되는 값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진수로 나타낼 수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가 바로 비로소 기계가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값인 거예요. 0과 1로 처리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그죠? 예. 그러면 비트 연산자는 기계를 위한 연산자니까 뭐 나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트 연산자는 프로그래머가 기기를 직접 제어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다. 특히 IoT나 인베디딩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보통 IoT 기기를 우리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레지스터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로 된 작은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0과 1로 이렇게 레지디트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컨트롤 R 해서 알리 레지디트 맞죠? 아니네요. 레지디트가 맞는데 알리 GI 레지스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까먹었나 봐요. 단축키를 까먹었어요. 아무래도. 맞는데.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죠? 여기 틀리군요. DIT, 레지디트.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쭉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쉘 값 해서 오픈 값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레지스트리의 종류가 이렇게 기본값 데이터는 이거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직접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하고자 할 때, 또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비트 연산이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도 꼼꼼하게 공부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비트 연산에 사용되는 개념과 사용되는 분야를 말씀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를 공부하려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int 타입의 10, 기본값 10이죠. 예. 10을 비트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0을 이진수로 바꾸면 그만이죠. 그죠? 이거는 32비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뭐예요? 이거 인트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4바이트 곱하기 뭐예요? 8비트가 1바이트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8비트는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고, 그죠?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024바이트가 되면 얘는 1kB라고 우리가 칭을 합니다. 1kB, 예, 바이트로 칭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1024kB가 모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MB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1024MB가 모이면 뭐가 돼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기가 단위인 1GB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24GB가 모이면 이제 이제 거의 상용화가 된 1테라가 되죠. 그죠? 근데 또 이게 1024테라바이트가 모이면 아직 시중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1페타바이트라고 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다음 중 뭐 1024kB는 몇 메가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2048은 몇 메가에 해당되는가?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1024 이거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안시라는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이만큼 모이면 1메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각설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정리를 좀 하세요. 모르셨던 부분. 자, 그래서 32비트로 나타내는데 10진수를 2진수로 나타내려고 해. 그러면 2, 5, 10 해서 제로고, 그 다음에 2, 뭡니까? 2, 4죠. 그래서 1이 되죠. 그 다음에 2 넣고 1이 되고, 젤이 돼서 1010,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게 바로 비트로 이진수로 우리가 10진수를 이진수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이와 관련된 강의 중에서 제가 앞에서 to 뭐 바이너리 스트링 뭐 그런 형태로 이런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비트 연산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진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맨 앞 비트 기억하시죠? MSB라고 해요.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이 내용을 이제 0이면 양수, 음이면 1, 음수면 1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앞서 설명을 했죠. 예. 자, 그 다음 뭐죠? 자, 다음은 32비트 컴퓨터에 1을 저장한 상태를 비트로 나타내는 것이다. 맞죠? 그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2의 0승이다. 그죠? 이건 내가 만약 10진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2의 0승 곱하기 1이면 2의 0승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을 10진수 1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저장한 비트 형태로. 이게 32비트가 되니까. 근데 비트 연산 중에서는 왼쪽으로 밀어내는 연산이 있다. 소위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두고 레프트 쉬프트 연산자 혹은 라이트 쉬프트 연산자 쉬프트
이동이다.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내는 연산이 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빗들을 왼쪽으로 이만큼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이 왼쪽으로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놈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얘들이 이 두 개의 0이 뒤로 붙은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돼서 이거는 이제 다시 뭐예요? 2의 0승은 얼마예요? 2의 0승은 1인데 곱하기 0을 해봐야 땡이고 이거는 뭐예요? 2의 1승인데 곱하니까 얘는 0을 곱하니까 역시 땡이 되고 0이 되고 이거는 2의 2승인데 곱하니까 4를 곱하기 1을 하니까 실제 값은 4로 바뀌었죠. 그래서 레프트 시프트 연산 왼쪽으로 두 칸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코틀린에서는 SH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내는 함수는 SHR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이거 지금 1이죠, 그죠? 빗들을 이만큼 밀었죠, 왼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4로 바뀌었죠. 그죠? 이만큼 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X 레프트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N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이게 잘못했군요. 2의 뭐죠? xn은 이거는 이것은 x 곱하기 우리가 2의 n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2의 n승. 그러면 여기서 두 칸을 움직였단 말이죠. 그죠? 두 칸을 움직였어. 그러면 뭐예요? 1을 두 칸을 움직였어요. 이게 두 칸이죠. 그죠? 이거는 1에서 레프트 연산을 하라고 두 칸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러한 기호는 자바에만 있고 이 코틀린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함수로 제가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2의 n승이에요. 그러면 2가 2의 2승이죠.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답이 4가 나오죠.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면 만약에 위의 상태에서 빗들을 31비트까지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31까지. 부호 비트 1이 들어가고, 그죠? 예. 부호 비트 1이 당연히 들어가죠. 31비트까지 넘어서 양수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0,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두 칸이 더 넘어섰으니까 음수 비트는 음수인 기호인 1을 여기에 부호 비트에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비트가 0이 되겠죠. 맞나요? 이 경우에는 4에서 갑자기 이거는 뭐예요? 아니죠. 이거는 x는 레프트 연산을 하는데 31이다. 그러면 이 값은 곧 뭐예요? x 그죠? 곱하기 그리고
2의 x가 4죠 지금 현재. 2의 n승이니까 31승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31승.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로 이거 PC로 두드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같은 경우는 나타낼 수 있는 유효 범위가 마이너스 21억 얼마부터, 그까지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리고 양수 21억 얼마까지 표현 범위를 지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에서 다 밀어버리니까 31비트를. 하나는 부호 비트니까. 이해돼요? 예. 또 비트 연산 중에서는 모든 비트를 뒤집는 연산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값을 0, 1, 1, 1, 1 뭐 이렇게 32비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와 같이.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비트는 모두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트 타입에서 양수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죠, 이게. 그러니까 양수가 돼서 21억 4,700 얼마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공식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다 그려서 해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비트 연산을 위한 비트 메서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비트 연산이 무엇인지 감은 이제 조금 잡았을 거예요. 아까 전에 레프트, 쉬프트 연산도 나왔고 뭐 했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 연산을 위한 메서드를 알아보는데 이런 메서드처럼 사용해도 되지만 연산자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이게 뭐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L이 left의 약자고 이게 sh가 shift입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L이 올 수가 있고 R이 올 수도 있어요. R이 오면 right가 되겠죠. 그래서 SHL 메서드는 이와 같이 4.SHL 갈로 열고 매개 변수 인자값으로 1을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되고 4, 1 중간에 이렇게 연산자를 두는 이러한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4 SHL 스페이스 띄우고 1 이렇게 적어서 멤버들이 접근하는 다트 연산자와 소갈로를 생략하는 표현식을 우리는 중위 표현식이라고 해요. 중위 표현식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연산자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 식을 주겠다. 그래서 중간에 얘가 식이 연산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중위 표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중위 표현식. 자, 그래서 사용 예를 한번 보죠. 자, 4.SHL 비트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4. 비트즈 했으니까 이건 레프트로 쉬프트를 하는데 4를 표현하는 비트만큼의 왼쪽으로 이동. 단 이거는 U가 안 들어갔죠.
unsigned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있는 수를 4를 표현하는 비트를 비트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럼 왼쪽으로 가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값이 레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7에 해당하는 비트를 표현한 만큼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 이것도 역시 부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점 하고 U SHR이에요. R. 그죠? 이거는 11을 표현하는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얘는 부호가 없는 경우, 즉 양수일 때만 unsigned의 약자죠. 그죠? 자, 그리고 9 AND 비트. 이거는 9를 표현하는 비트와 비트를 표현하는 비트로 논리 곱을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4, 5와 비트는 4를 표현하는 비트와 비트를 표현하는 비트로 논리 합을 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4 XO와 비트는요. 24를 표현하는 비트와 비트즈를 연산을 하는 비트즈를 표현하는 비트의 베타적 연산. 이거를 두고 우리가 exclusive OR라고 해서 이거는 베타적 논리 합을 의미를 합니다. 베타는 남을 배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타적 연산을 합니다. 그 결과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78.INV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78을 표현하는 bit들을 모두 뒤집는다. 즉 1의 보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1의 보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이게 바로 비트 연산을 위한 비트 메서드들의 종류가 되고요. 그리고 중위 표현식 잘 알아두시고요. 저는 중위 표현식을 로 많이 표시를 하니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비트 이동 연산자에서 SHL, Left Shift 연산자고, 이건 Right Shift 연산자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꺽쇠 두 개, 이거는 꺽쇠 두 개 오른쪽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이동 연산자에는 SHL, SHR이 있다. 각 연산자는 비트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낸다. 밀어낸 다음 사라진 값은 0으로 채우며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둔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16이에요 이게. 그죠? 맞나요? 맞는지 봅시다. 2의 1승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8.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 그리고 얘는 2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이 어떻게 돼요? 2의 3승은 8이고 얘는 0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음수예요. 음수. 그죠? 음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마이너스 16을 우리가 비트로 즉 음의 정수로 우리가 나타내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16에서 이거를 2를 가지고 나누죠. 8 0 그죠? 이거 다시 한 번 더 2의 보수를 취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4 2 4
해서 0이고 그 다음에 2, 0이고 2, 1, 0이죠. 그럼 1, 0, 0, 0, 0 그죠? 0, 0, 0, 0 4개. 그래서 이거를 8비트로 지금 32비트에 굳이 얼마일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건 현재 양수예요. 그죠? 양수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뒤에부터 이렇게 적어 오면 0, 0, 0, 0, 1,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이 되죠. 2의 4승이 돼서 얘가 바로 16이 돼요. 양수 16.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16은 여기에다가 1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이게 아니라고 했죠. 왜? CPU는 0과 1로 가산 기능밖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6으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먼저 1, 1, 1, 0,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라고 했어요. 이렇게 뒤바꾸는 거를 1의 보수,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되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이 올라가고 얘는 0이 되고 또 1이 올라갔으니까 얘도 0이 되고 그죠? 또 1이 올라갔으니까 또 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올라가서 0이 되죠. 맞나요? 1을 더했으니까 0, 그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비로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뭡니까? 0, 0, 0, 0 해서 여기에서 비로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1, 1, 1.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둘, 넷 맞고요. 1 그리고 1 해서 1 넘어가고 맞죠? 그죠? 예,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왼 비트는 부호 비트죠. 그래서 어때요? 16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거는요.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X 해서 라이트 연산자를 썼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미니까. 그죠? 그래서 한 칸을 밀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곧 뭐냐? X 나누기 2의 n승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16 그리고 2의 n승 2가 되죠. 거의 나누면 얼마예요? 8이에요. 마이너스 8.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빗들을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더니 두 번째 자리는 0으로 채워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렇게 되어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밀었죠. 그죠? 미니까 얘는 날라가 버리고, 그죠? 얘는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앞에 이렇게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요렇게 바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0승, 1승, 2승 해서 4,
2 얼마예요? 이거는 2가 되나요? 2의 0승.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1 맞고요. 그리고 2 곱하기 2 해서 맞고요. 그래서 4, 2가 돼서 뭐가 돼요? 그쵸? 당연히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 연산을 할 때 x 그리고 레프트 연산 SHL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n은 이거 공식이니까 이거 잘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x 곱하기 그리고 2의 n승과 같아요. 그리고 x를 right shift 연산을 n만큼 했다. 그러면 이거는 x 나누기 2의 n승과 같다. 근데 여기에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수점은 버립니다.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만 보도록 하죠. 비트 이동 연산자에서, 그런데 비트 이동 연산자를 왜 사용하는 걸까? 자, 비트 이동 연산자는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비트를 이용을 하여 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론 앞에서 뭐 인베디딩이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픽 분야 있죠. 그래픽. 그죠?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미지를 막 이렇게 가공을 시킨다든지 3D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그래픽 분야에는 많은 데이터 용량을 먹거든요. 그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에다가 2를 곱하는 것보다 그죠? 4에다가 2를 곱해. 그럼 4 곱하기 2야. 4 곱하기 2인데 PC는 4 곱하기 2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이진수로 바꾸고 이것도 이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트 이동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비트를 왼쪽으로 한 칸 밀어내는 것이 더 빠르죠. 만약에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4를 이진수 4를 10진수 4를 2, 0 그리고 2, 1, 0 이렇게 되죠. 1빵빵이죠. 그죠? 그러면 빵, 빵, 1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빵이겠죠. 그죠? 그런데 4 곱하기 2는 8이에요. 8. 지금 여기는 4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 이것도 2도 또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2는 뭐예요? 2의 1승, 2의 2승, 이게 0이 되고 이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예요? 4 곱하기 2다라는 것은 뭡니까? 빗들을 왼쪽으로 한 칸 밀어내는 것은 왼쪽으로 한 칸 밀어낸다. 왼쪽으로. 그러면 밀어낸다. 그럼 뭐예요? 레프트 시프트 연산이잖아요. 그럼 레프트 시프트 연산은 제가 뭐라 그랬죠? X 이거 해서 N 하면 이거는 곧 뭐라고 했어요? X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4를, 그죠? 4를 이제 우리가 한 칸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칸. 그리고 나서 4 곱하기 2의 1승이면 곧 8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다 나누어 가지고 연산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속도가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식이 이거죠. 예를 들어 4에 2를 곱하는 것보다 비트 이동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트가 왼쪽으로 한 칸 밀어내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때 비트를 왼쪽으로 한 칸 밀어낸다는 것을 2를 곱하는 것으로 요거 그죠? 그리고 비트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내는 것은 2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뭡니까? x 나누기죠. 2의 n승이죠. 이게 라이트 시프트 연산자의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4SHL 레프트예요. 그래서 4죠. 그리고 나서 한 칸을 레프트를 냈으니까 1로 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한 칸 앞으로 당겨져 오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2의 3승이 돼서 8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 비트를 왼쪽으로 밀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자 5SHL 레프트 1의 내용을 보면 자 이게 5예요. 그죠? 이렇게 5가 되죠. 그런데 이 5를 내가 이렇게 나타냈고 이거를 내가 얼만큼 레프트로 1만큼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대입을 시켜보면 5 곱하기 2의 몇 승이에요? 1승이죠. 그러면 5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했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두 번째로 5를 SHL 해가지고 2의 얘는 5의 비트를 두 칸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5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두 칸을 지우고요. 이거를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00이 두 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뒤에 00이 두 개 따라 들어왔으니까 얘들은 앞으로 레프트로 빠지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2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를 공식에 대입을 하면 5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2의 2승이에요. 2의 2승. 그러면 5 곱하기 4는 20이 되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죠. 이때 빗들을 왼쪽으로 한 칸 밀어내는 것을 2를 곱하는 것으로 빗들을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내는 것을 2로 나눈다거라고 생각을 하면 비트 연산자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공식 다 적어 드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비트 이동, 즉 쉬프트 연산자를 레프트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다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 그 값들만 정해지면 바로 연산이 가능하죠.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죠. 그쵸? 예.
벌써 40분 다 됐군요. 예.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공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진수로 해서 이진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했습니까? 부호 비트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트 연산을 위한 비트 메서드도 살펴봤고,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